그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아주 세기적인 너무 재밌어요. 생중계 네. 1시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요약본만 봤는데요. 네, 요약본이 사실은 그 네. 뒤에 10분이에요, 선생님. 아, 앞에 한 40분은 아, 뭐 계속 뭐 젤렌스키가 그때도 이렇게 뻘소리 하는데 그때는 트럼프가 계속 이제 네, 참고 야 뭐 옷도 괜찮은데 뭘 그런 거를 그러냐 양복 안 입었다고 막 참아줬는데 막판에 그냥 완전히 그 10분 열렸군요. 엑기스는 10분입니다. 네. 주로 요약본 도는 게 다 그 10분만 돌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젤렌스키가 참 그 네네.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처지가 좀 지금 아주 궁색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지만 음. 너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국 언론들은 맨날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뻥을 쳐왔지만 지금 충격이 큽니다, 선생님. 네. 그동안 다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고 지금 북한군은 지금 수천 명 죽어 나갔어요 거기서. 그렇죠. 그렇게 보도해 왔는데 네네. 트럼프가 얘기하죠. 전쟁에서 지고 있잖아. 예, 젤렌스키가 아무 말도 못하죠. 팩폭. 예, 지고 있잖아. 우리가 만약에 손 떼면 바로 질 텐데 네. 나라를 잃을 수도 있는데 아하. 너 뭔데 이렇게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눈가를 부라리는 거야? 너한테 카드가 없어. 예, 너 카드 없어. 우리가 도와줘야 그나마 광물협정 체결해야 카드가 생기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트럼프나 벤스한테 조금 잘 보이고 네.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네네. 그나마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서 그냥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막.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보면 젤렌스키가 참 또라이는 또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네네. 의견 차이는 협상장에서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격렬하게 막 고성까지 오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작용했냐면 예. 젤렌스키의 어떻게 보면 대화 방식 이게 굉장히 도발적이고 좀 공격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하나의 징후가 팔짱 끼는 겁니다. 네네네. 그렇게 있더만요. 네. 한번 짓거려 봐. 아하. 뭐 이런 그죠. 그러니까 보통 팔짱을 낄 때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결례네요. 그 예, 자체가. 내려다보는 자세. 외교에서는 그죠. 상대방 말을 들을 때 그러네요. 안 듣겠다. 음. 짓거려 봐라. 뭐 이런 자세거나 아니면 너보다 아래에 있는 놈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도 괜찮아. 아하. 결례죠 사실은. 네. 예, 그게 일단 있었고 그 다음에 말투 자체도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예. 예를 들면 벤스도 상당히 공격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예, 그래도 얘기했죠. 벤스는 젤렌스키한테 이렇게 한단 말이죠. 대통령님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이런 수식어를 써요. 네네. 외교적 수식어. 네. 젤렌스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갖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벤스가 너무 화가 나니까 고맙단 말 안 했잖아 너.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무례하다. 어. 무례한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게 한 빌미를 젤렌스키가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빡친 거는 네네. 거의 이제 협박조로 네. 너희도 느끼게 될 거야. 우리가 느끼는 거를. 니들한테는 그 저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건 느끼게 될 걸. 그러니까 트럼프가 확 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디다 대고선 공갈 협박이야? 이러면서 이제 확 치고 들어가는 건데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말을 계속 끊습니다. 맞아요. 계속 끊더라고요. 말 계속 끊어요. 말을 끼어들어요. 이것도 토론에 있어서 기본적인 예. 자세가 아닌 거죠. 일단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아하. 침착하게 네. 반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흥분해가지고 계속 끼어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부러 판 깨려고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젤렌스키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광물협정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야 이거는 너무한다 트럼프가. 근데 지금 광물협정 그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솔직히 읽어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뜯어내기가 좋죠. 외교적인 말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50%는 다 가져갈 거야. 이건 뭐 그렇죠. 기억나는데 네. 글을 읽으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때 언론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광물협정만 있고 실질적인 안보 보장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가서 젤렌스키가 이걸 따와야 된다. 그렇죠. 안보 보장을. 네. 이대로 가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젤렌스키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네. 나 안 가. 네. 그랬는데 마크롱이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언론에 나온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설득을 해가지고 갔다 이렇게 설득을 이제 그렇게 나왔거든요 언론에. 마크롱이 뭐라고 설득했을까 그랬는데 약간 분위기는 판을 깨려고 간 거 아니냐 젤렌이. 광물 협정을
받는 대신 네네. 최소한의 안보 보장을 요구하러 갔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의 이제 시각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거절한 거죠. 이런 지하에. 아, 안보 보장도 안 해준다. 저 미국에서 그냥 사인만 하고 가. 아,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막 들이받기 시작한 거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미 여기 받았구나. 그러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안보 보장 따위는 해줄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사인만 시키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안보 보장은 유럽이랑 상의해라. 약간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젤렌스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살려는 드릴게거든요. 아, 살려는 드릴게. 예. 그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렇죠. 거죠, 선생님? 네. 네.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여기서 만약에 판을 깨면 네네. 날아갑니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벌써 그러고 있죠. 뭐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원 안 하면 나라를 잃을 수 있다 놓고 네. 여기서 판을 깨면 네네. 왜냐하면 전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거의 뭐 우크라이나군은 사기가 다 떨어져서 예. 패배하기 직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글쎄, 아예 그 미국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대요. 네. 얘네 군인도 없지 않냐. 그래 증집도 못해서 지금 끌고 가려고 난리치지 않냐. 그 얘기를 벤스가. 보통은 한국의 진보 언론에서는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네. 조선일보에서 이건 가짜 뉴스라고 할 판인데 네, 그렇죠. 미국 그냥 그 저 지도부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병사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무기도 다 뭐 우크라이나 게 아니고 미국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무기 끊으면 너 어떻게 싸울 거야? 병사도 없지, 무기도 없지. 그렇죠. 근데 뭘 믿고 현실이 그런데. 네. 현실이 그런데 그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도 젤렌스키는 계속 들이받다가 쫓겨난 겁니다. 식사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그렇죠. 식사도 안 그냥 하고. 안 해버렸다고 하더만요. 그렇죠. 그래서 내보내고 나서 또 트럼프가 거칠게 얘기했죠. 아직 젤렌스키는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네, 평화를 네, 이제 네. 이룩하려는 의지가 없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미국 지도자들 일부는 다른 대통령이 필요하다. 협정에 국가안보보좌관 네. 왈츠인가 예.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예 그렇죠.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평화협정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네네. 이렇게 하자 이제 젤렌스키 뜨거워졌죠. 아 뜨거라 그래가지고 나간 다음에 갑자기 광물협정 사인하겠다는 둥.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위터에다 계속 미국에 감사하고 있다는 둥. 네.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미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약간 좀 열받게 해버렸죠. 네, 만약에 지금 굴종한다면 그 백악관에서의 사인보다 더 많이 양보해야 될 수도 있어요. 깽판을 치고 나가서 무릎 꿇는 거니까. 야.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젤렌스키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젤렌스키를 제끼는 분위기인데.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떠오르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노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노이 노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미국이랑 북한이랑 이제 협상을 했는데 네. 말하자면 트럼프가 협상을 깨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북한에서 한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네. 야 니네 이거 나가면 어떡하냐 이게 굉장히 좋은 협상 아니었는데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표현했죠. 앞으로는 이 정도는 없다. 절대 없을 텐데 니네 왜 나갔어?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좋은 제안은 없다.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 당시에 네. 트럼프 꼴이 지금 젤렌스키 꼴이 되는 거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역전돼서.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북미 회담이 시작되면 미국의 처지가 아주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다 지금. 판 깨고 나갔으니까. 젤렌스키가 지금 그렇게 몰린 거예요. 스스로. 네. 그래서 뭐 아예 그 가지 않았으면 모를까. 네네. 백악관까지 가서 갔으면. 사인하러 갔으면 네. 어느 정도 선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요구를 하다가 안 되면 일정 정도의 양보를 받으면서 사인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젤렌스키 날리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지금 젤렌스키랑 젤렌스카 얘네들이 그 비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거의 뭐 지금 짤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 부패한 대통령 부부 둘 해가지고 젤렌스키, 젤렌스카, 윤건희 딱 이렇게 지금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젤렌스키가 부정 축제한 것만 폭로해도 그러니까요.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젤렌스키가 아무리 지가 바보라도 그런 위협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거를 다 생각했다면 처신을 잘했어야 되는데 아하. 그 순간 뚜껑이 열리니까 그냥 막 들이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열려버렸군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자제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자제력이 없구나. 후반부에 가서 거의 이제 꼭지가 돌았다랄까요? 그런 얘기도 있더만요. 선생님이 이제 방금 말씀하실 때 질문을 충분히 듣고 얘기를 다 듣고 얘기해야 된다 이런 건데 얘가 저는 놀랬던 게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 잘합니다 젤렌스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꾸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분석하는 사람들은 통역을 차라리 끼워야 된다. 지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진정시키려면 그래야 다 듣고 예. 지 얘기도 하고 그렇죠. 이래야 외교가 되는 건데 예.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사리판 돼버렸다. 예, 맞아요. 아까 트럼프 얘기하는데 계속 껴드니까 예. 제가 말 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미 말 많이 했잖아. 그만해. 그런 황당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밑바닥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젤렌스키는 대선을 노리는 건가? 그러니까 지네 나라에서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했냐? 그렇죠. 이런 걸 노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미국도 처지가 딱한 거예요. 네. 보통 언론에서는 이제 미국이 젤렌스키 뭐 후려쳤다고 하지만 사실 봤을 때는 미국도 정말 너무 야 저렇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지네 식민지 중에 식민지 뭐 식민지도 아니죠 진짜. 그렇죠. 꼭두각시인데 네. 걔한테 저렇게 대들도록 1시간 동안이나 놔두는 네. 그런 처지가 참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으니까 다 발생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네. 이기고 있으면 뭐 이런 게 필요해요. 지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으면 화기애애하게 뭘 누가 더 많이 나눠 가질 것인가 이런 네, 논의를 네. 하고 있겠죠. 근데 지고 있으니까 지는 쪽은 항상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이 분위기,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 간의 회담, 네. 또 젤렌스키와 백악관 트럼프와의 회담, 이 모든 것은 패전에 의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군요, 여기서 그렇군요. 누가 좀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느냐 하는 싸움 아니겠어요? 네. 젤렌스키는 여기서 잘못 삐끗 뭔가 네네. 사인하면 돌아가서 바로 날아갈 판이니까 그걸 제일 무서워할 테고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젤렌스키가 방해를 하면 판이 깨져버렸다. 네네. 그럼 러시아가 제일 좋거든요. 아하. 러시아가 제일 유리해요. 네. 미국이 제일 불리하고 어떻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되는 거군요. 미국 처지에서도 그렇죠. 그러면은. 발을 빼야 되니까 계속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질 거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젤렌스키 때문에 뭘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아,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젤렌스키 날리고 날리고 다른 사람 세워서 새로운 사람 세워서 세워서 협정 맺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도 그 젤렌스키랑 협상하러 간 사람이 켈로그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미국 협상 대표가 특사가 근데 만났습니다. 근데 만나기 전에 켈로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 중이라고 해도 선거도 안 하는 거는 심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놓고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젤렌스키는 이미 모욕을 당할 대로 다 당한 것 같아요. 그 전에 까불어서 그래요. 그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 까불어서. 전부터 계속 까불어서. 네. 그 벤스가 참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네네. 너 민주당 선거운동 도와줬잖아요, 자식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펜실베니아 가지고 민주당 쪽이랑 선거운동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거 아는데 야. 참고 있었거든. 뭐 이런 거의 분위기였어요. 선생님 그 얘기는 정말 완전 속마음 드러낸 거네요. 그렇죠. 그거네요, 그거. 너 그 전부터 바이든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선거운동에서 지라고 저쪽 도와준 주제 네네. 알아서 기지 어디서 까불어. 뭐 선생님 이거 윤석열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막판까지 바이든이랑 그렇죠. 그 해리스였나 여자? 해리슨인가 해리슨가? 해리스. 그쪽 밀었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 벤스가 열받으니까 그 얘기를 꺼내잖아요. 야 다 적어뒀구나 이놈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써놓은 거야 젤렌스키 행적을. 나쁜 짓 했다는 거. 우리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는 거. 이건 뭐 대국의 풍모는 없어요, 선생님.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대국은 아니죠. 완전히 그 약간 몰락한 깡패와 그 깡패의 꼭두각시에 그렇죠. 주먹다짐. 네. 야. 그래도 뭐 사실은 몰락했어도 미국을 우크라이나가 상대하기는 어렵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젤렌스키 객기가 돋보이는 한판이었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저게 윤석열이었으면은 어땠을까? 윤석열은 저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은? 공손하게. 그래서 막 트럼프 얘기하면 네 얼마를 더 드릴까요? 100억만 줘 그러면 그거 갖고 형님 되겠습니까? 네. 1000억 정도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막 말하다가 윤석열이 깔짝댔다 그러면 야 머리 박아실게 그럼 머리도 박고 그 자리에서 직접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도 부르고 전 세계 생방송되는 굴러 그럼 구르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보다 세다 싶으면 절대 안 덤벼입니다. 완전 저자세를 보여요. 네. 그래서 권위주의적 성격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권위주의적 성격자. 네. 권위죠? 네, 권위주의적. 네, 권위주의적이냐 이렇게 줘봤습니다. 근데 젤렌스키는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젤렌스키가 그쪽은 아니다 이런 거죠. 제법 그 대들더라고요. 들이받고. 네, 꼴통인 거죠. 꼴통 완전히. 야, 그 지천이는 뭐, 아니 윤석열도 지금 보면 꼴통은 꼴통이잖아요. 헌재에서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근데 걔 꼴통인데 네. 나라를 위한 꼴통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젤렌스키는 봤을 때는 약간 지네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젤렌스키는 또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것 같기도 기본 합니다. 자체가. 네, 공격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 도발적인 말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말싸움은 아마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가. 네네. 윤석열보다는 말싸움 같은 건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되면서 젤렌스키와 이승만 네.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비슷한 데가 많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한국 전쟁을 이제 미국은 그만두려고 하는데 네. 계속 패배하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우리 역사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이긴 전쟁이고 북한이 패한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 미국은 막판에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대단히 힘들었죠. 네. 너무 많이 죽기도 했고 아하.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고 아. 미국 내에서의 반전운동 네네. 또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력도 컸고 네. 이러면서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냥 계속하고 북진통일. 계속 북진통일. 네, 그걸 주장하는 바람에 이 사실 공통점을 보면 네네. 젤렌스키와 이승만은 둘 다 미국이 키운 개라는 공통점이 있죠. 네, 어차피 미국이 만드는 개들이에요. 네, 네. 젤렌스키도 미국이 그 USAID 같은 걸 통해서 마이단 네. 혁명을 일으키고 네네. 그 친러 성향의 대통령을 끌어내린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조작해낸 정권이 젤렌스키 정권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도 비슷하고요. 아니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이게 보통은 저는 그동안은 한국의 진보 언론 진보 학자들이 주장하는 네. 그런 데서만 봤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 네. 이게 일반 언론에 가면 막 난리 날 얘기지 않습니까, 선생님? 사실은 젤렌스키를 막 미국이 막 꼭두각시로 해가지고 마이단 혁명 때 해가지고 USAID가 도줬다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랄 얘기인데 이거를 그 이번에 제프리 sak스라고 하는 교수. 미국의 경제학자인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하더만요. 네네. 이 사람이 미국 의회 사람들인가를 앞에 두고 연설을 냈더라고요. 유럽 의회. 유럽 의회, 네. 유럽 사람들한테 네. 당신들 정신 차려라. 그렇죠. 그 얘기했죠. 지금 다 네타냐후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고 미국한테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방금 이 얘기를 똑같이 했더라고요. 똑같이 했고 미국 정부에서도 했어요. 와, 그럼 깜짝 놀랐어요. 케네디도 얘기를 했고요. 여러 명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으니까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이미 다 공개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젤렌스키는 꼭두각시다. 미국이 내세운 앞잡이다. 이게 이제 앞잡이다. 공통점이고요. 이승만도 그렇고. 이승만과 젤렌스키 모두 극우 파시스트죠. 좀 뭐 통칭하는 말로 이제 나치라 그러죠, 나치. 나치다. 네오나치. 네네. 젤렌스키 네오나치라고 합니다. 거긴 실제로 네오나치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이승만도 나치죠, 사실상. 본인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그렇지만 어마무시하게 그 반공을 내세우면서 정말 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그러네요. 아주 잔인한 이제 인간 백정이죠, 사실. 이승만은. 이제 그런 점에서 젤렌스키도 인정 청소를 시도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러시아계에 대해서 그 동부 쪽에 돈바스 지역과 남쪽 크림반도 쪽에서 네네. 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탄압, 학살, 그래서 한 14,000명 정도가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네오나치 세력이다, 둘 다. 극우 파시스트 성향의 정치인들이다. 이런 게 이제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부정부패가 대단히 심하다. 부정부패. 이승만도 뭐 부정부패가 엄청났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정부패에서 또 이제 둘째감을 서러워할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공통점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이제 나왔죠, 드디어. 막판에 미국의 한때 계기다가 종친다. 네가 가라 하와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한국 전쟁 막판에 미국이 빨리 휴전을 해서 전쟁을 끝내고 싶었을 때 이승만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반공포로 석방했잖아요. 네네. 미국과의 논의 없이. 그 당시에 전쟁은 보통 그렇습니다. 끝나면 상대방 포로 전원 송환이에요. 서로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는 거예요. 뭐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거의 모든 전쟁 휴전은 그런 걸 동반하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포로들 다 귀환. 우리도 돌려받고. 근데 이승만이 그때 선별을 합니다. 반공포로라고.
그것도 뭐 상당한 이제 테러니 뭐니 이런 걸 가하면서 도장 찍게 만들고 하는 그런 내막들이 있는데 자 일단 그 빼더라도 방공포로라는 사람들을 선별해내서 일방적으로 석방해 버려요. 휴전협정에 지금 포로 교환이 들어가 있는데 미국이 완전히 돌아버리죠. 아 거기서 꼭지가 돌았군요. 네, 완전히 돌아버려서 그때 이승만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글쎄 그런 그런 미국의 플랜이 있었다고 그러더만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나중에 자료가 다 공개됐는데 네네. 그때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네. 근데 어쨌든 그거는 다행히 넘기고 위기를 넘기고 이승만 이제 4.19 때 제거되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점에선 막판에 미국한테 덤비다가 종치는 정치인이다. 그건 똑같군요. 그것도 공통점입니다. 그 휴전 협상에서 빠지는 것도 공통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선생님. 끼게 될까요 지금 이번에? 잘렌스키 지금 모습 봐서는 결국 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 자리에 함께 저 자세를 취하는 사실 한국 전쟁에서는 이승만은 아예 끼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못했죠. 그게 지금 두고두고 하여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한국이 빠진 게. 네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젤렌스키가 훨씬 더 쇼를 잘한다. 이승만보다는 말도 잘한다. 역시 그 코미디언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연기파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선거운동할 때 이승만 데리고 다녔겠어요? 네. 표 깎아먹죠. 근데 젤렌스키는 데리고 다닌 거 아니에요. 네. 말 잘하고 뭐 쇼맨십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승만보다는 조금 더 영악한 측면이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전쟁 막판에는 하도 이승만이 그렇게 나대고 자꾸 북친 통일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야이씨 그만 올라가. 이 바다 여기까지 더 이상 못 올라가면 안 돼. 그래서 그게 NLL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국경선이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이 이승만 보고 그만 올라가라고 선 그어놓은 건데요. 골칫거리긴 골칫거렸던 모양입니다. 그렇죠.